로봇 AI 산업 현안의 미래를 강의해 주실 고경철 교수님은 LG산전 로봇연구실장, 성문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현재 산업부 R&D 전략 및 기획위원 및 한국로봇산업협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고경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식재산권의 우리나라의 최첨병을 달리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분은 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이럴까봐 지금 막 갑자기 좀 약간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 원래 1시간 반을 저에게 배정해 주셨는데 자유롭게 같이 한번 이 지금에 벌어지는 상황을 뭐 제가 이해한 것 또 우리 심사관님들 여러분이 이해한 상황 같이 하고 저도 거꾸로 배우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한 30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LG그룹에서 이제 로봇만 한 20년 개발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옮겨서는 그냥 학생들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뭐 제어 이론 이런 걸 가르치다가 5년 전에 알파고가 따오면서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나 더 이상 지방대에서 프로그래밍 못 가르치겠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연구교수로 들어올 테니 나 인공지능 좀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정교수가 연구교수로 온다는 거는 거의 월급이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이 실체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겉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들고 온 게 수식도 없고 뭐 공식도 없어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터 지금은 같이 로봇 기획을 하면서 많은 이제 평가를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들어오는 특허 이런 문서를 평가하시고 심사하시는 입장이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제품의 수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그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인류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실 것인가 전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기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우리가 인류가 쭉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갑자기 저런 질문이 딱 던져지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학문이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의 시대로 간다.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어떤 전공 분야로 나누어서 막 깊이 있게 공부하던 분야가 그 경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만든 경계거든요. 어디까지가 화학이고, 어디까지가 물리인지, 어디까지가 기계이고, 어디까지가 전기인지, 어디까지가 컴퓨터고,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인지 그 구분을 다 우리가 지은 거죠. 그 경계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인데 그것이 다 지금 혼돈으로 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의 전문가는 우리 밑에 있는 그 김태희 교수님이신데요. 1700년대에 발생했던 그 사건, 증기기관의 사건을 아주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도 이거는 아마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제품화한 거는 제임스 와트지만 발명자는 제임스 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렇게 배웠지. 저분이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발명이 됐고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했고 제임스 와트는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특허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특허를 연장시켜준 왕리번에서 몇 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처럼 20년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0년 만료가 되는 시점에 영국 왕리번에서 연장을 시켜줬어요. 상당한 특허에 대한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또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로봇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 신문. 제 로봇 신문 애독자인데요. 아주 8년 된 조그만한 그 인터넷 신문인데 로봇과 인공지능만을 특별히 다루는 특별 기사만 다루고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뉴스 검색 이렇게 치면은 최신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지난주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봇용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죠. 그거를 손잡고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은 로봇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로스를 엔비디아가 지원한다고요? 로스라는 그 커뮤니티는 로봇 개발자들끼리 모인 하나의 그냥 자그마한 단체였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표준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지원하겠다. 잭슨 나노보드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GPU 보드를 로스트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 순간 우리 로스 그룹, 연구 그룹은 마이너 그룹에서 메이저 그룹으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한 귀퉁이 주변에서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죠. 너무나 환호했죠. 그 엄청난 우군을 만난 거죠. 그런 뉴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만 개발자들은 큰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또 이것도 일주일 전 뉴스인데요. 젯봇이라는 라이다 센서로 집안의 3차원으로 이렇게 쫙 인식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도 인식하고 그게 올 초 CES에서 소개를 했는데 컨셉 청소기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청소기 매출 4배 성장하고 저거의 매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쓰는 거 본 적이 없는데 하긴 제가 모든 가정집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저렇게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이 제품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려견과 놀아주는 기능 나중에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에 얼마나 지금 우리 목적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저는 너무나 느꼈습니다. 제조로 이미 우리를 넘어선 건 오래지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트라젝토리를 중국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추격을 받고 있죠?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그러면 석유 많이 나라고 고무 많이 나는 나라를 알고 계시잖아요. 공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웬만한 기계 장비들 다 말레이시아 기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기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가야 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IT.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온 중국의 모든 경제 투자를 이 분야에 집중하면서 시진핑의 중국 그 굴기 2035, 2050 이런 거에 마스터 플랜을 보면 전부 인공지능과 로봇, 그다음에 IP 이런 그거에 관련된 특허 다 그걸로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딱 보면은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세계의 제조 공장이 됐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까지 전부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의 갈 곳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의 거의 50%까지는 아니고 30% 정도가 중국이 사주고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많이 또 경제가 발전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느 날 순간에 한국 기술 됐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갈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성장률 1%, 1.5 이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들은 다 상관없어요. 저도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다녔고 대학 교수 돼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아직도 인생의 정점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불행한 세대는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죠. 제가 막 가르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취업문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인공지능 개발자나 로봇 개발자들은 지금도 뭐 몸값이 하늘을 치솟고 여기저기서 뜯어가려고 그러지만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전공자들 지금 0%가 되는 순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 성장의 의미가 뭐냐? 정확하진 않지만요. 은퇴자도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성장을 해야 사람을 뽑죠. 0% 어느 한 기업이 성장을 멈췄다? 그러면 저절로 나가지 않는 한 또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여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GDP 10위의 나라가 됐으면 멈추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성장 멈추면 어떠냐? 이대로 가면 되는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말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위치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 0%에 대한 공포를 모릅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신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기존 일자리 가진 사람들은, no problem. 내가 내 위치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은퇴가 되고, 이제 리타이어가 되는 그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는 뭐 1년에 한 몇만 명 정도일 겁니다. 제가 졸업할 때 1980년 중반만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 명씩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 웬만한 대학의 졸업자들은 다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7% 성장 때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잘못하면 0% 현실화될 수도 있다. 다시 이제 5년 전 얘기 알파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 당시 유튜브나 제 기억으로도 방송사가 이렇게 막 뉴스로 중계 방송을 하고 전 세계에 약 3억 명의 시청자가 이 바둑을 둘 줄 알든 못 둘 줄 알든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봤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AI 컨퍼런스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발표자들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해요. 알파고, 리, 대한민국, 코리아. 너무나 참 영광스러워. 모든 AI 하는 전공자들이나 논문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은 뭐 이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 뭐 팝송 다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명예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아무도 지금 뉴스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은 알파고의 10배, 20배의 승률, 속도, 정밀도 압도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AI에 관련된 논문, 특허 이런 거 매일 보시겠지만 저는 통계 자료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요거에 관련된 비중이 곧 절반을 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통계 자료는 저는 최근 자료를 몰라서. 지금 말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카이브나 깃허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굉장한 세상이 왔구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허를 다 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쓰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좋다 이러고 막 다운받아서 연구에 쓰고 자기 활용에 쓰고 그러고 있죠. 누가 못 쓸까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못 씁니다. 기업들은 못 써요. 그 알고리즘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코드에 넣어가지고 막 쓰면 당장 연락이 오죠. 축하침에 됐다고. 어떻게 연락이 올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애가
얘네들이 그 오픈을 저는 오픈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냥 열린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럼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쓴 건지 인터넷에서 긁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쫙 돌려보면은 인공지능 판독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알려지죠. 90몇 % 복사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복사했는지 침해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럴 수가 있죠. 그거 판독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소스 코드, 머신 코드로 다 이렇게 실행 파일을 옮겼어도 역으로 다 디스엄셈블 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로 화시키고 소스 코드에 뭐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내 거를 살짝 숨겨서 내 거를 그대로 썼는지 알 수 있지만 그거 없이도 구조가 이 정도면은 90%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다 해외 특허 심사국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그냥 복사해서 쓴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특허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저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만 다 특허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쓰라고 오픈을 합니다. 그냥 쓰라고 해요. 개인들은 그냥 쓰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영업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인공지능이 뭘까요? 저는 인공지능을 5년 동안 공부했지만 사실 박사과정 30년 전에 살짝 머신러닝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때 조금 공부하고 뭐 그렇게 따지니까 갑자기 5년 만에 공부하시고 무슨 인공지능의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인공지능은 저는 여기 계신 심사관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공부해서 1년 만에 인공지능 전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죠. 자, 제가 생각한 인공지능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인공지능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떠오릅니까? 네.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점수 제가 드립니다. 저는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딱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좀 추상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가 떠올라요. 인공지능의 실제는 컴퓨터다. 자, 컴퓨터? 갑자기 컴퓨터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넷플릭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우리의 지적 활동을 감시하고 이런 빅브라더와 같은 역할을 조지 오웰 소설에 그런 게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본인 영화니까 뭐 아마존 뭐 이런 거다 하고 이제 그 빅테크 IT 기업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넷플릭스의 그 내부 고발자가 너무나 윤리적으로 안 좋은 알고리즘으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조회수가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 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좀 미국 의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조사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조사하기로 했고 연일 지금 CNN이나 뉴욕타임즈는 페이스북을 공격하고 있고 주가는 반토막 났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자들이 이제 돈벌이에만 연연하지 마라. 당신들 한마디 한마디에 그 데이터 운영하고 IT를 장악하고 플랫폼을 장악한 강자들이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사생활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인간의 인간성을 좀 유지해라 막 그런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컴퓨터 넷플릭스에서 그 고발한 이제 영상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이거 강연에서 사용해야겠다 해서 허가 없이 복사해가지고 저도 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한 15초. 네. From like the 1960s to today, processing power has gone up about 1 trillion times. Nothing else that we have has improved at anything near that rate. Like cars are, roughly twice as fast. And almost everything else is 1960년에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 2020년 현재 60년 동안에 컴퓨터가 몇 배가 빨라졌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1조 배랍니다.
1조 배. 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알아보는 단위를 플랍스라고 하는데요.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 초당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얘기하는데요. 1조 배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1.5 테라플롭스라고 합니다. 1테라가 1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트북들이 초당 1조 번의 연산을 한다는 거죠. 실수 연산을, 그것도 정수 연산이 실수 연산보다 상당히 지금 더 힘든 거니까 실수 연산이요.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후가쿠라는 일본 리켄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슈퍼컴퓨터는 1.5 페타플롭스라고 합니다. 대략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1000배가 빠른 거죠. 1000배가 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머신러닝 하나 학습하는데 100일이 걸린다 그러면 1000배가 빠르면 어떻게 되죠? 0.1 하루, 그러니까 2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죠. 기상 예측을 하는데 3달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날 날씨가 오는데 1시간 내에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1000배가 저 정도면 뭐 이렇게 빠른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죠? 그런 후가츠인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페타플롭스 다음은 뭘까 봤더니 엑사플롭스라고 하더라고요. 엑사플롭스 다음은 제타 뭐 이렇게 나가요. 제타 플러스 다음 또 있겠죠. 여기까지가 다시 1조배입니다. 몇 년? 3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60년에 1조배가 나온다면 대략 30년이 걸린대요. 지금 반도체의 선폭은 5나노 지금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어디죠? 네, TSMC하고 지금 엄청나게 선폭 갖고 대결하는데 왜 그거 갖고 싸울까요? 한번 또 TSM이 말씀해 주신 왜 선폭 갖고 싸우죠?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거리는 속도 나누기 거리니까 시간은 선폭이 짧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속도라는 건 바뀌지가 않으니까 빛의 속도를 빨리 하면 되긴 되는데 거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선폭의 5나노세컨드면요 가시광선은 이미 넘어섰고 UV, 울트라 바이올렛까지 내려가는 파장대인데 더 내려가려면 엑스레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단파장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단파장대들은 웨이퍼를 뚫고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게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상 한계가 온 게 아니냐는 공포가 옵니다. 그러면 5나노 뭐 좋아 더 좋으면 3차원 적층형으로 만들어서 그래 1나노까지 내려갔다고 쳐. 그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그럼 여기가 끝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나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시면 병렬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속 컴퓨터는 물론 요즘에는 8코어, 16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어 수를 늘려나가면서 병렬 컴퓨팅을 하고 있지만 완전 병렬 컴퓨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누를게요. 그러나 네, 인간의 뇌는 100억 개의 세포와 1000개의 시냅스로 다 다발로 연결돼서 상호 연결된다 그러면 약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는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고 있냐면 어느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다 밝혀지고 있어요. MRCT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게 계산을 하지 하는 건 아직은 좀 모르는데 그래도 아무리 해부학적으로 쪼개도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지 않고 시냅스 다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딱 보기에는 저 구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만들어진 게 TPU입니다. TensorFlow. TPU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시각을 통해서 물건을 이해하고 물건을 만지면서 떨어뜨려 가면서 물체를 다루게 되고 쓰러져 가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하는 모든 인간 지능이
학습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학습에 들어가는 모든 파라메타들은 저 100쪽의 뭔가 세포의 연결 강도에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뭐 영혼이 있어서 우리 몸을 지배한다 그런 거는 이미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냥 하드웨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세포들이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학습을 했고, 물론 공룡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남으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또 데이터도 있어요. 그거가 처음부터 무에서 학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다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전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부터 물체를 인식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하는 모든 기능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학습을 안 했다, 그냥 원시림에 그냥 탁 떨어뜨렸다 그러면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실험은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거기서 무슨 2억 년 전에 상속된 배울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이어받았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지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깡통 로봇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연구한 결과고, 그거를 한번 그대로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구글이 구현하는 TPU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왜 구글인지 아십니까? 구글. 아시는 분 혹시? 구글이 G-O-O-L-E, 구글. 잘 모르시는구나. 아시는데 괜히 저 이제 재밌게 해드리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베타 엑사 뭐 이랬지 않습니까? 10의 100조승의 100조승이 구글이라고 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글 창립자들이 야, 그런 거를 한번 꿈꿔보자, 구글 플렉스의 세상을 도전해보자 하고 만들었고,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구글로 돈을 벌게 되면 최후로 도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어서 천조기업이 됐잖아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꿈꿨던 최종의 목적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돈을 또 벌 것 같아서가 아니라 회사를 만드는 순간부터 이걸 목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구나, 돈 벌자. 근데 검색 엔진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야 할 목표점이에요. 인공지능. 그리고 시작한 게 TPU입니다. 얘네들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감독의 목적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영화 왜 만들었지 하는데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숨겨진 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글의 의도는 딱 하나,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전 세계를 뇌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넣어보자. 다 여러 가지 그 발상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텔의 주가가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왜요? 핸드폰은 전부 APU로 가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이 CPU 세상인데 CPU는 엔비디아의 GPU에 뺏기고 있고, 구글은 TPU를 만들고 있고, 인간의 뇌에 도전하고 있으면 1GHz, 3GHz로 돌아가는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실행에 대한 SIMD 타입의 CPU는 더 이상 한계가 온다는 걸 인텔이 왜 몰랐을까요? 뭔가 이게 세상을 보는 지평, look ahead, 그게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략적으로. 이 신생업체들이 이걸 도전하고 있죠. 불과 1995년에 탄생한 구글, 20년도, 25년도밖에 안 된 구글이 전 세계에 많은 자산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미지의 저 영역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엄청난 또 자산, 재화를 끌어모으고 있고, 재화만 끌어모으는 게 아니죠. 엄청난 인력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도 제 1순위가 구글 가겠다. 저기 가서 한번 놀아보겠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파고리라고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 왔을 때 48개의 TPU를 들고 왔는데요.
대형 가방 4개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시즌스 호텔 그 몇 호실에도 다 풀어가지고 저걸 다 연결하고 그랬는데, 사실 한국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드라마 성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AI 성지 있습니다. 어딘가요? 광화문에 포시즌스 호텔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인공지능 하는 학생들, 박사들 이런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가. 그러고 있어. 여기가 바로 그때 그 장소 뭐 이래가지고. 네. 지금은요 2,000개의 TPU로 모여서 약 그것에 연결도 강도가 약 20만 코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푸카츠 그 세계 최고의 속도에 지금 버금가는 속도를 내고 있어요. TPU만 묶어서요. 앞으로 30년간 계속 묶일 것이고, 이것이 클라우드로 묶일지 더 집적화돼 가지고 엣지로 묶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선폭과의 싸움으로 해서 60년 동안 반도체가 집적화돼서 1조 배가 빨라졌다면, 앞으로 30년은 뭘로 빨라진다고요? 병렬로. 계속 묶어서 병렬로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30년 후에는 다시 1조 배 빠른 제타 수준의 컴퓨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슈퍼컴이 아닌 내 손 안에서. 손이 아닐 수도 있죠. 클라우드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단말기기에서 접속이 돼서 그런 속도를 느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1조 배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네트워크. 요거는 제가 미리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은요, 다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요. 매일 서로 교신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SNS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매일 아침 내가 올린 글을 누가 좋아요 눌렀나, 이렇게 확인하듯이 내 논문을 누가 다운받았나, 내 데이터를 누가 가져갔나, 매일 깃허브와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어제 같이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저 구글에서 연락 왔어요. 어떻게 연락 왔더니 엊그제인가 올렸는데 바로 연락 오던데요. 같이 일하자고.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다 연결된 세상이 왔어요. 뭘로요? 코렐드에서 만든 아카이브. 네, 엔비디아 아카이브.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네, 논문은 아카이브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했죠. 깃허브 들어보셨나요? 깃허브. 네, 들어보신 분이 있네요. 엄청난 계정을 주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10기가 개인 계정도 주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100기가 줍니다. 물론 그거는 사용료를 좀 받아요. 개인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죠. 그냥 쓰라. 거기 들어가 보면 너무나 잘 돼 있는 게, 폴더를 정리하고 폴더별로 자기가 퍼블리시를 하고 같이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올린 모든 코드들은 자동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수행되기 때문에, 논문에다가 그 링크만 딱 걸어주면은, 논문을 아카이브로 다운받은 사람이 여기 깃허브 링크 있네 딱 치면은 자기 PC로 그 코드가 들어와요. 쭈르륵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파이토치나 또는 이런 노트북에 바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도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의 특징이 3가지라고 그랬는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의 강력함, 두 번째로는 모든 개발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서로 엮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개발자가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이야기.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소용없는 거네. 죄송합니다. 다 소용없어졌어요. 대학교의 30%, 50%가 10년 뒤에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새 라인처럼 뭐 대전부터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대학도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컴퓨터 인터넷만 있으면 스탠퍼드에 있는 CS231N, 451A 유명한 논문 강의들 6개월짜리를 그냥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내가 인공지능 좀 공부해야겠다, 머신 비전 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CS231 제가 링크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최고의 명강의 스탠퍼드 강의를 6개월짜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숙제 검사만 안 해주는 뿐이죠.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육 자료가 넘쳐나는 세상에 대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학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건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대학에 와서 서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인터넷이 못 가르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성, 덕목, 당신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르쳐야 되지 않나 저는 싶어요. 역할이 달라진 거죠. 마차가 사라지면서 자동차가 왔고, 인터넷이 오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서비스가 다 폭발적으로 달라졌듯이, 이제는 1조배 빠른 로봇이, 컴퓨터가 실현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엮여서 개발되는 그 지식의 결과물들이, 물론 공저자들끼리는 카르텔을 맺어서 다 특허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 열매는 다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존에 있던 디파트먼트, 의학, 공학, 그렇게 전문 분야를 배운 모든 분야의 직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부해야 되지 않냐? 그 산업혁명 시대에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요. 라다이트 운동이 왔습니다. 길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자동차 못 지나가게 하고, 마차들이 지금 타다, 놀라운 서비스 들어갔는데 3년 전에 모든 택시 운전사들이 다 집회하고 스스로 극단적으로 막 다 포기했잖아요. 다음에서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 다 같이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거를 지금 기존 세력들이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국가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건 국가의 문제이고, 기술 문명의 발전을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빅 웨이브, 쓰나미 같이 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 막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 고민을, 저는 이거를 기회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많은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오고, IT 기업들이 모든 경제의 권력을 다 갖게 되고, 지식 다 갖게 되고, 모든 인력을 다 갖게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건 또 얘기가 앞으로 새는데, 핵 물질을 개발한 마리 큐리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을 나쁘게 활용한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비밀들은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인간답게 활용하느냐 문제는 발명가나 자연과학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를 운영하는 사회 시스템의 몫입니다. 그래서 발명가에게 그 책임을 지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주장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 발명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킬러가 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고 이 얘기 했다면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이 있는데요, 탁 쏘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있어가지고 잘 쏘는 사람은 평균 어디에 딱 목표물에 명중하고, 못 쏘는 사람은 몇 %의 주변으로 빠지는 베리언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총이 나왔냐면은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겨냥해서 딱 쏘면은 격발 순간에 스테빌라이징 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어서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술로 해가지고 딱 쏘니까 초보자든 굉장한 사격 선수든 거의 베리언스가
확 들고 적중률이 높아지는 총이 나왔어요. 사용 못합니다. 마치 골프채를 딱 치는데 너무나 탄성도가 좋은 걸 나와가지고 300야드 나가던 것이 아무나 막 350야드, 400야드가 나가는 채가 나왔어요. PGA에서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시죠? 너무나 잘 만들면 게임이 깨진다는 거예요. 게임이. 모든 룰이 다 깨지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탄성도를 제한을 두는데 총도 마찬가지인데 적중률에 제한을 둬요. 왜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사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쏘면 무조건 상대방은 죽는 거니까.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는 사륙당하는 대상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는 2차 세계대전 시의 사망률을 보면 제일 높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딱 트랙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은 목숨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반 소총에는 그런 기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쟁을 게임으로 보는 거죠. 전쟁이라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규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이 킬러 무기는 로봇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쏘나 사람이 쏘나 결정은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튼은 사람이 눌러도 되는데 그 순간부터 목표물까지 가는 것은 괜찮은데 스스로 버튼 없이 움직이는 건 안 된다. 그게 지금의 킬러 무기의 기준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건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가 되고 순미국적 논리죠. 저는 그냥 킬러 무기도 정밀도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은 그냥 정밀도 높게 다 개발을 하고 과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사회과학적 문제로 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Can't clearly remember. 이거는 뭐 Because the last time we 인터넷에 met, you 흔히 were 볼 an 수 earlier 있는 version of yourself. 장면들이죠. Some of those memories still. 코비드 넘어가겠습니다. 변종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걸 또 로봇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각종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용화된 것은 저 UV 살균기 외에는 다 상용화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다 이거는 개발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래요. 다 현장에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사투 현장에서 뭐 모르겠어요. 글쎄, 가운데 있는 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로봇이 좀 콕 찌르는데 좀 부드럽게 코를 찔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런 발명품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AI 통합 방역 시스템을 만들자 정통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통합 방역 시스템을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해서 바이러스의 검출부터 예상 지역을 딱 인공지능이 판별하면 로봇 부대가 출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초기에 괴멸시키자 이런 인공 공상과학 같은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어떠냐? 이건 딴 데 제가 은행 가서 한 자료를 또 어떻게 갖고 왔는데 지금 경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기. 저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매일 경영회의를 하다 보니까 야, 유럽 상황이 어때? 중국 상황이 어때? 우리는 수출을 90%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이 기계 장비에 대한 주문 현황이 다 보여져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에 벌어지는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됩니다. 어떤 것 같아요? 1번 굉장히 화랑이다. 2번 정체다. 3번 태저다. 제조업.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경기. 제조업.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화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누가 지금 제일 죽어나가죠? 소상공인들, 동네 가게들, 식당들이 죽어나가는 거고요. 현대, 삼성, SK, 쌍용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용 테크놀로지, 모든 제조하는 회사들은 풍년 중에 풍년. 어디서부터 풍년이 오고 있나요?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상하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요즘 이상해졌는데 유럽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이 2년 동안 셧다운된 거요. 모든 자동차 공장이 다 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워낙 부자들이니까 그래도 뭐 정부가 계속 자기들 예산을 써서 국민들한테 나오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살게 해드릴게요. 하고 계속 보조금을 뿌리면서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백신이 나오면서 다 이제 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영국은 다 마스크 벗었어요. 축구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만 명이 마스크 없이 봅니다. 다시 제조업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달 역대 수출 기록 1위. 그 모든 경기의 최고봉이 수혜자가 국민이 아닌 대기업일 뿐인 것이고 그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뿐이죠. 그러니까 수원, 뭐 서울 이런 사람들만 굉장한 거죠. 다른 지방은 뭐 대기업 없는 지방 도시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이만큼 좀 다른 거죠. 또 엉뚱하고 부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말고 기계와 인간이 같이 만들자. 결국은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인 거고 이 사람이 빠지지 않고 같이 로봇하고 하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는데 로봇을 부드럽게 만들고 로봇이 스스로 사람을 인지해서 같이 피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다 협동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빙 로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서빙 로봇 내가 식당을 갔는데 서빙 로봇이 있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많으시네요. 지금 1,800대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거네요, 아직까지. 왜냐면 식당이 한 몇십만 개 될 테니까.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서빙 로봇으로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 로봇, 팔 없는 로봇이죠. 왜냐면 직접 끓여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로봇이 직접 제조를 하는 음식물을 김치 공장에서 김치도 버무리고 그 다음에 우리 CJ 푸드나 뭐 이런 아오홈에서 닭도 튀기고 그런 로봇이죠. 인간의 노동자들이 이런 조리 현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걸 다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했죠. 인간은 무조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가스를 마셔가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끄럽게 하지만 한번 틀어주십시오. BMW라는 공장에서 완전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로봇들인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에서의 로봇 가동률은 90%이고요. 10%는 노조하고의 합의 때문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 자동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잘 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명품인데요. 이렇게 로타리 회전형 모터를 직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펼친 거죠. 이 자개를. 그랬더니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베어링이나 이런 감속기도 필요 없어 상당히 소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발명품도 우리나라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검사 장비 회사,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한 1년에 2,500억 정도 장비를 팔고 있고, 전 세계에 약 2,500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기계를 팔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렇게 제조 기관에서 인공지능으로 머신 비전이라고 해서 3D 측정 장비로 부품들을 측정을 해서 양분량을 판별하는 기술인데 1년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5억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 대 생산하니까
그거를 전부 인간이 육안으로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다 기계가 검사를 해서 그 불량이 없도록 하고, 지금 뭐 도요타 사태, 급발진 사태가 ECU로 MCU 이런 전자 장비의 오류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조 단계에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70%, 50%를 우리 고용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세계 1등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불행한 얘기를 해서. 그냥 독감처럼 하나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러한 비대면 물건 구매 배달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로봇이 들어가죠. 로봇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부 miles a day looking for inventory that our customers are purchasing. 풀필먼트라고 하죠. The robots make us more efficient, they make us more accurate, which ultimately helps the American economy to compete globally. 주문도 없는데 갖다 다 쟁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로봇이 그걸 찾아와서 하루 만에 배송을 해주는 원데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원데이 서비스를 다 로봇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데이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만 하고 있죠? 모르시죠? 서울, 경기, 대전도 안 해요. 대전도 이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마켓 관리 이런 데다. 왜 대전은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쪽은 좀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한대요. 결국은 출혈 경쟁하는 거죠. 대전까지 또 대구까지 해주면 회사 망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의 원데이 서비스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하고 있죠. 물론 CJ나 이런 배달의 민족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빨리빨리 쫓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로봇에 의해서.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가 샀죠. 여기도 물류 로봇을 만들었다고 유튜브에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뒤에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는 딱 기술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번쩍번쩍 할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D로 어떻게 놓였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조용로 로봇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대충 쌓아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3차원 센서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인식해 가지고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퍼셉션이죠. 퍼셉션. 결국은 로봇 기술에 지금 저도 20년 동안 로봇을 개발했지만, 이제 움직이고 정밀하게 놓고 하는 거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마 특허 들어오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쵸? 어떤 게 기술이죠? 내가 물체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겠다. 이런 기술들이 다 특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풀려야 서비스 로봇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택배 로봇이죠. 이것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로보티즈, 또 LG 클로이 전부 이거 개발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대면입니다. 사람만 물건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로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세상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을 이렇게 릴럭턴트, 꺼리는 세상이 왔는데요. 핵심 기술은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YOLO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슬램 기술을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면은 3D 지도를 다 해가지고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쉽 프로젝트에서 로봇을 개발한 게 아니라요, 3D 맵을 개발했어요. 어느 지역에 3차원 특징이 어디 있나, 보도블록은 어디 있나, 횡단보도는 어디 있나, 이걸 다 보면서 걔가 다 맵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기술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았죠. 에스토니아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미 상품화되고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은 뭐 아까 보셨다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AI Plus. 저 기술의 JetBot 핵심은 90 AI Plus 스타게이트라는 uses object 천장을 recognition 바라보는 마커 technology 센서들이 to 있어가지고 identify 로봇들이 and 딱 classify 보면서 objects 자기 위치를 and 센싱하는 decide the 그런 best 기술을 cleaning 사용하고 path. 있고 라이다를 It'll clean 이용해가지고 close to objects 레이더 like 센서를 toys, 이용해서 but 사람들을 stay 피하는데 away 제가 from 제주도 fragile 어느 items 레스토랑에서 like 저거 vases. 봤는데 사람이 꽤 This is possible 많았거든요. with LiDAR 다 sensors 피해가더라고요. for location 아 detection 이제는 and 쓸모가 있구나 3D 확인했습니다. sensors to recognize 아까 말씀드렸듯이 even the smallest obstacles. 삼성에서 꺼낸 So no more 이런 getting stuck 청소용 로봇에 쓰는 on 라이다 cables 센서를 이미 or socks.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JetBot 90 AI Plus 컨셉이지만 심부름해 also 주는 로봇 comes with a camera. 뭐죠? So while it keeps your Take care home of clean, all the 팔 little 갖고 you can check in on your furry friends too. 서비스. by 저거 있으면 나중에 저희 AI 집에 Plus. 90살 됐을 때 JetBot 90 AI Plus uses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 왜요? to identify and 90이라면 classify objects. 92년 30년 전 Decide 일조배가 best 빨라진다면 cleaning path. 저런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It'll 않을까 clean 싶어요. close to objects like toys, but stay away from fragile. 요리 로봇도 나왔죠. 그래서 뭐 1,500종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영국의 몰리라는 로봇인데 가격이 뭐 2억, 1억 5천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요? 이거 사주면은 굉장히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어요,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슝크라는 독일의 DLR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손인데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이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로봇으로는 여기 결합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로봇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동안 또 의료 로봇에 꽂혀가지고 의료 로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산업부를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의료 로봇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앞으로 의료 로봇 시대가 온다. 난소에 있는 종양을 배꼽 부위 작은 틈만으로 절제하는 로봇 수술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시 메스 등으로 함부를 크게 절개했지만 로봇을 사용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네, 2005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딱 16년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로봇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봇이에요. 싱글 포트 서저리.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을 하려면 4개의 팔이 있어야 돼요. 2개의 팔을 작업을 하고 하나는 잡아당겨주는 트로커 역할을 하고 하나는 카메라 역할을 하는 4개가 기본인데 적어도 몸에 4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죠. 싱글 포트 서저리. 하나의 배꼽과 같은 흉터가 살 안 남는 곳을 이용해서 저게 통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펼쳐져요.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다빈치 SP 대당 가격 40억. 우리나라에 2대 들어왔어요. 세브란스하고 이대목동병원 2대 들어왔어요. 이거 수술 받으려면은 기존에 로봇 수술로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1,500만 원.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겠죠. 제 모든 발표 자료에는 아래에 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PDF를 좀 드렸는데 제가 웬만하면 원본을 안 드리거든요. 2기가 정도의 PPT. 이거 드리고 갈까요?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부 교육 자료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나중에 PPT 소스를 활용하십시오. 타이탄 메디컬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거는 목으로 들어가는 노치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멍 없이 자연 배부분으로 통해서 위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병변을 What we see 제거하는 here is 그런 a 로봇들입니다. fidelity of FDA motion 승인 and 받았어요. precision of movement that we haven't seen in a long time. 우리나라는 막 제조용 What 로봇에 is 열을 really 낼 important 때 about this is we 미국은 haven't 이미 lost any 의료용 of the 로봇을 가고 strength 있는 and 거죠. stiffness 제조는 of 이미 this 중국에 or the 넘겼다. range of motion 우리는 that we've increased 우주, the motion. 의료, These are particularly 국방 important attributes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for robotic 미국은 surgery. 스케일이 Dexterity, 다르죠. and the ability 엄청나게 to 돈을 take 벌고 the 있습니다. tips of one 인투비 another 서지카 is 6조, essential. 2조 정도 Without 벌고 those 있고요. abilities, we 시총은 약 cannot suture, 15조 정도 됩니다. which means 인투이티브 many 서지카에서 surgical tasks 생긴 지 한 15년 됐는데요. The Whoville is a particularly nice tool that we 스트라이커. 여러분, 저는 수술방에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 말 안 듣고 이제 공학자가 됐는데 다시 이제 의료 로봇을 개발하면서 수술방이라는 걸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의사가 된 기분? 예, 왜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네, 스트라이커. 들어가 보니까 전부 조명등, 침대, 전부 스트라이커 써요. 스트라이커는 의료용 기기의 세계 1등 국가입니다. around, I can usually get out of it. So Yeah. now we just have to 뭐 validate 하는 our 거냐, checkpoint 좀 hasn't 조금 moved, it hasn't. 조금 We have to 그렇죠. validate 보니까 the saw blade is 시작하셨죠? where the robot 네, thinks 무릎 it should be, which 관절을 hopefully it 지금 will mark 절개 sometimes. It 수술을 takes a second. 해가지고 인공관절 There it is. 치관 Okay, so 수술을 하는 now 건데요. the robotic arm knows 나이가 where the 들면 resection 이제 is 관절이 supposed to 다 be. It looks like a 없어진다고 relatively 합니다. conservative resection, but 메탈 we're not 조인트로 surprised 해가지고 by that. 임플란트로 And 이걸 so I'm going 교체를 to bring 해줘야 this close to the 되는데 field, it 그것을 engages, 로봇으로 and then I pull the 정확한 절개 trigger 위치를 very gently, and the robotic arm will move 정확한 to 최적의 create 위치를 the plane of the 계산해가지고 resection that we 뼈를 wanted. So now we're 잘라내고 live, 사이에 we're ready to 조인트를 roll. 깎는 그런 수술 So 로봇을 the trigger 의료 will work.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의 손기술에 의존해서 수술하는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So I move my eyes 세계에 back and forth 1,800대가 between 팔리고 the 있습니다. robotic arm and the screen, and that barrier that's green up there is a virtual barrier that protects me from going into the soft. 바로 Solution for endovascular interventions. 혈관. It provides physicians enhanced precision and procedural control 스텐트 while 이름 providing protection 들어보신 from 분 the 있나요? occupational 스텐트 hazards of 카테터. interventional 네. procedures. 심장 마비 온 사람들 Innovative features 뚫어주고 such as 또 enhanced 대동맥 같은 거 visualization and 막혀가지고 procedural automation 예, 마비가 온 make 사람 CorePath 뚫어주는 그런 GRX a 스텐트 powerful tool 로봇이죠. for effective 지금은 and 의사들이 efficient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interventions. 시암이라는 Corinthus, 거대한 a Siemens 엑스레이를 Healthineers 맞아가면서 company, is shaping the future of 라이브로 interventional 엑스레이 medicine 화면을 by 보여주는 helping physicians 합니다. optimize clinical 근데 outcomes with 의사들이 the ultimate 감사는 vision of 교통량이 providing 너무 increased 많다고 access to 그냥 specialized care 다 for more 회피를 해요. patients around the world. 그래서 이쪽에 의사 The 지원자가 CorePath 적습니다. GRX system 그러다 보니까 또 stabilizes 수술 받으려면 interventional 몇 개월씩 devices 기다릴 during 때도 있어요. procedures, enabling 로봇이 해줘야 physicians to be 되겠죠. seated 그런 in a 것은 radiation-shielded 바로 원격으로 workstation 해서 while maintaining device control. 뚫고 As a 지나가는 result, 로봇으로 bedside 하고 의사는 operators and physicians 방사능 안 can distance 맞아가면서 themselves from continuous 저 안에 radiation 룸에서 exposure 이렇게 and remove the 그런 need for 것들을 primary 지멘스가 operators to 인사 wear heavy 상용화를 protective lead, 했습니다. creating a more 놀라운 comfortable working 세상이 environment. 오고 The interventional 투명이 안 늘어날 workstation 수가 features a 없겠어요. 4K resolution widescreen monitor that brings angiographic views closer to the physician. 저희 이제 고용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같이 이제 창업에 해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ECU, MCU, 자동차 전장 장비를 검사해주는 장비로 세계 1등을 했는데 우리가 한 2,500억까지는 쉽게 갔어요. 근데 1조 가고 싶은 거예요, 매출. 근데 그걸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10년 전에 의료 장비를 하자 해서 고용이 이제 의료기기 개발을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었는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타이메로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고형 메디칼 로봇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오타입
드리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또 혹시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로봇은 우리가 자율주행처럼 4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점점 자율주행처럼 자율수술로 갈 것이고, 제가 수술방에서 있으면서 참 느낄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MRCT나 이런 걸 보고 병변의 위치를 딱 보고 구멍을 내고 로봇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3D 확대경으로 봤는데 한참 수술을 했는데 병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 땀방울이라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몇 분 남았냐고 물어볼 때 10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환자 마취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병변을 찾지 못하면 다시 덮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계속 그 장속을 헤집으면서 병변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3분 남겨놓고 병변의 위치를 찾았을 때 마치 그 막판 5분 전, 3분 전에 그 극장골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환자의 생명을 놓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런 저는 환호성을 속으로 질렀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엄마의 우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로봇 수술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막 지금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십시오. 왼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알아내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저는 내비게이션 장치가 개발돼야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인공지능 기술이고, 병변의 위치를 구분짓고 세그멘테이션하고 하는 영상 해석 기술이 라이브로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요, 그냥 있는 자들의 하나의 럭셔리어스,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언맨. 요즘 뜨고 있는, 네, 마블 시리즈죠. 과연 인간이 로봇처럼 입는 로봇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요, 해마다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활 로봇에 대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등, 3등 했어요. 네, 저 사람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휠체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15년, 20년을. 그리고 저 로봇을 입고 대회에 나가서 세계대회 금메달을 땄을 때 웃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저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저걸 보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먹었고, 저와 이름이 비슷한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언제 인간처럼 될 것인가? 30년 후에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이 문제이고, 그런 로봇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서빙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로봇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저런 로봇이 갑자기 떠벅떠벅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시가총액 100조 원의 신생 그룹이라고 합니다. 어질러티 로바릭스, 미국의 회사이죠. 네. 잘 알고 계신 현대의 인수한,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인수한 1조 2천억에 인수한 근데 이거 뭐에 쓰느냐, 양떼모리에 쓰고 있어요. 조금 우리랑은 좀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네. 2017년부터 시작된 CES, 전 세계의 발명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라스베가스 전자쇼죠. 작년에는 최초로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대면으로 열린 적이 없었죠. 내년에도 아마 비대면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키워드는 스마트,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딱 느껴지죠? 아, 어떤 세상이 계속 오겠구나 하는 것이. 네, 인공지능 로봇 넘어가고요. 신경망의 원리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물체인식 기술은 욜로5까지 나왔는데요. 라이브로 비디오를 판독하는 기술이 30초, 30프레임 FPS, 프레임 per second, 1초에 30프레임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영상을 보여줘도 다 판독하고 있죠. 저 기술이 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장기를 파악하고, 여기는 간입니다, 베인, 혈관입니다, 다 파악해주는 기술까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I brought the 데이터가 필요하다? 10,000 그렇지 않습니다. product images on this the TensorBoard. TensorBoard is the visualization tool of TensorFlow. And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이런 새로운 products. 알고리즘들이 And 계속 I give the 특허가 task 나오고 to the 있습니다. machine to 중국에서 개발된 clustering. 것입니다. Clustering. So this is the unsupervised learning. And I don't tell the machine that this one is a bed and this one is a shoes. I do not tell to the machine, but machine automatically can classify like this. 네. This is the called the 레이블링이라고 dimension 하죠, reduction. 얘가 뭐다, 얘가 뭐다 Originally, 알려준 적이 없어요. these 자기가 each 보고 point has the 비슷비슷한 300 물체끼리 dimensional 클러스터링을 해가면서 vectors. 물체를 But 분류해내고 after 있어요. that, the machine can recognize the classification. 아까 초두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듯이 이미 아마존, 네, 어디죠? 구글 이런 데서 이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써라. 그냥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허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그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익숙하게. 아직 완벽히 이제 타이스트에서는요, 이렇게 학습 기반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연구를 또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이제 로봇이 알게 되면은 지금 구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보행 기술은 룰 기반입니다. 룰 기반. 20년 동안 그 룰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넣었는데 이건 학습 기반인 거죠. 룰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쓰러져 보면서 계속 룰 기반으로 룰 없이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만 가지고도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의 핵심 기술은 어디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에서 강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신경망을 왜냐하면 실제 로봇에 옮겨서 보통 그 알파고 같은 게 강학습으로 하려면은 약 1조본의 셀프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가 룰을 찾아낸다고 하거든요. 1조본을 갖다가 1시간 하는데 들려면은 1초시간 걸리고 몇백 년이 걸릴 거라는 다른 점이 어떻게 인공신경망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드를 보면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하루에 되는데 몇백만 번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기반에서는요. 그냥 한 판 두는데 0.0001초 이렇게 계속 하게 돼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만 환경만 있다면 굳이 리얼 환경에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면 저는 인간을 위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로봇을 위한 메타버스가 올 겁니다. 왜요? 리얼 월드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이 판단하기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뭐 하나 걷는데 5년 걸리듯이 이제 모두 강학습으로 물건 하나 집는데 10년 걸리고 사람 알아보는데 뭐 8년 걸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봇이 빛의 속도를 학습하려면 메타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을 모든 걸 구현한 메타버스가 로봇에게 주어진다면 금방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투리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강학습을 하고 대부분 시뮬레이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신경망을 실제 로봇에 옮겨서 그 실제 물론 이 시뮬레이션 환경도 서로 오픈을 해서 오픈 GP라든가 오픈 AI 이런 데서 다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개발자들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신경망 네, 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요거는 제가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또 따왔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인데요. 70년대에 만든 영화인데 2001년 30년 뒤를 예상하고 만든 영화죠.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어떻게 30년 전에 1960년 몇 년에 앞으로 30년 뒤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만드는데 영화가 꽤 길어요.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건 침팬지가 뼈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지능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페이스 우주 셔틀을 장악해가지고 뭐 이제 인간하고 사투를 벌이는 영화까지 해서 아주 재미난 영화인데 결말을 포함했네요. 어떡하죠? 참고로 좌측 위아래 두 팀은 로봇팔을 이거는 2개 이제 사용하고 이케아, 우리 우측 이케아 팀들은 보셨나요? 로봇팔을 이케아 가구점이.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팀은 테이블에 단차가 있는 무언가를 두고 조립하고 있고요. 생산기술연구원팀과 전자기술연구원팀은 테이블이 돌아가고 상하로 움직이네요. 결국 테이블이 또 다른 로봇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로봇팔이 의자를 잡고 나머지 1개가 나사를 조이는 협동작업 모습도 인상적이죠. 자, 뒤늦게 움직인 한양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팀은 작업대가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의자를 세우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기술연구원팀.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로봇팔로 상판 부분을 얹었어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들어왔죠? 사람이 들어오면 장점인데 마지막 상판 부분과 의자 결합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 좋은데 아쉽네요. 그래도 가장 빠르게 네, 로봇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냥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르네상스는 언제 올 것인가 이것도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것도 다 자료를 참고하고 디지털 기기 전반, IoT, AIoT, 복잡계획 설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죠. 저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항해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지의 세상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현재 11위에 있는데 어디까지가 손에 잡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히는 나라가 있지 않나요? 어디 나라? 네, 대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꿈이 크셔요? 저는 독일까지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제가 죽는 날까지. 근데 어느 나라까지가 눈에 보이냐면 이때 있지 않습니까? 2.8조 달러 때 어디죠? 영국까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5위. 일본. 그 생각을 못했네요. 사람 역시 목표를 일본을 가야 되는군요. 생각 바꾸겠습니다. 딴 데 가서는 제가 이제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 중국은 진짜 못 따라잡을 것 같죠? 그거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약간 허경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좋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병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